2023년 법원직 9급 별표 유형의 고난이도 문제, 남은 문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 들어가죠. 요약 문제. 시작. 자, 오늘 간단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생님 중요 부분을 색칠을 해왔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보면 돼. 포기 문항을 먼저 봐야 되겠죠. 하나는 옳은 것, 그다음 하나는 뭐한 것? 거짓. 그다음 오른쪽 B는 뭐죠? evolution. 역시 단어입니다. 진화. 그다음에 psychological. 뭐? 심리적인가. 됐나? 진화적인가 아니면 심리적인가. 그 단서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요약본을 먼저 보자. 다시 뭐를 먼저 보자? 그렇죠. 요약본을 당연히 먼저 봐야 돼요. 요약했는 거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에어클래스 강의를 들으면서 실력 쌓아왔는 거, 여기서 이제 발휘하는 겁니다. 대이하의 주장. 시작. 묶을 때는 어디까지 묶는다? 동사가 are로 봐야 되겠나? has로 봐야 되겠나?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of 들어갔네. 혀의 different, 다른 부위는 be responsible for, 뭐 있다? 책임감이 있다. 뭐? 구체적이고 특정한 맛에, 그 따라 선신단짠. 시작. 중고등학교 때 봤지? 혀의 이 선신단짠, 맛의 분포가 다 다르잖아. 그게 유형이지. 그런 주장은 has been proven, 좀 따라해줘야 된대. 입증되어 왔다. 시작. 뭐라고? 블랭크라고. 시작. 뭐에 의해서? 현대과학에 의해서 블랭크라고 입증되어 왔다. 그럼 여기까지 하나만 먼저 확인하고 돼요. 옳은지 거짓인지. 상위로 올라가 보면 되는 거죠. 뭐의 미스는 별표. 이거 내가 너무 많이 강조했던 건데. 미스는 대부분 수험생들은 신화라고만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에어클래스 독해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다. 뭐라고 했다? 근거 없는 믿음. 시작. 그렇죠. 신화지만은 그게 바로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뜻이다, 나쁜 뜻이다? 나쁜 뜻이다. 근거 없는 믿음이니까. 뭐에? 마치도의 근거 없는 믿음은? 시작. 그게 콤마 위치, 마치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데디아를 클레임, 주장한다. 똑같은 말 나오네요. 혀의 다른 위치, 영역은? 시작. 혀의 다른 영역은? 똑같은 말 나왔네. 책임감이 있다. 구체적인 특정한 맛에 그런 마치도의 이 근거 없는 믿음 신화는, 자, 여기 나왔네.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부정확하다. 그러면 여기서 correct가 돼야 돼, false가 돼야 돼? false. 그렇지. 그러면 일단 몇 번 묶어놔야 돼? 2번, 3번. 이런 식으로 연습해 놓아요. 그러면 이제 따라하고, 진화냐, 아니면 심리적이냐. 시작. 그러면 독해력이 필요하겠나? paraphrasing 단어가 필요하겠나?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요거는 박수 한번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내가 요거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in reality는 대부분 수험생들은 실제라고 하겠지만, 뜻은 실제로 맞지만, 이거 순접이다, 역접이다? 역접이다. 그럼 끝났다. 뭐의 전환? 논거의 전환. 소재는 안 바꾸기지. 다른 맛들은 끝났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지금. 단어만 찾으면 돼. 여기 있네. based on. 기반을 두고 있다. 뭐에? 장기적인 learning. 끝났네. 학습. 그럼 끝났잖아. 학습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거다, 진화적인 거다? 진화적인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나와버렸다. 몇 번? 2번이 되죠.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 알았습니까? 좋고. 그 다음 7번 들어간다. 작품이죠. 흥보가 판소리계 소설. 자, 최근에 이 판소리계 소설 접근할 수 있는 최근에 이슈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데요. 자, 일단 먼저 이 배경 지식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판소리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소리,
그 다음에 안일이, 그 다음에 발림. 이 소리하고 안일이는 언어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림은 동작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림은 판소리 창자가 신체를 활용한 어떤 몸짓, 표정, 그 다음에 소도구인 부채로 뭔가 극적인 상황을 실감나게 그리는 동작적인 부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안일이는요, 여기 이제 중요한데, 최근에. 자, 이 안일이는, 자,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판소리에서 장단에 의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안일이 부분은 장단에 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곡조가 아니란 이야기죠. 곡조가 아니다. 장단에 의하지도 않고 곡조가 아닙니다. 일상적 어떤 이야기의 말로 하는 부분을 안일이라고 합니다. 일상적 어떤 이야기 말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3대 요소 말고도 뭐 추임새 같은 게 있잖아요. 간중들이 장단에 맞춰서 내는 소리, 뭐 그런 거 추임새라고, 그 정도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판소리 3대 요소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장단에서 느림에서 빠르기로 가는 이 순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제일 느린 게 바로 진양조죠. 어떤 슬픔을 나타낼 때 이게 진양조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기가 중모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위에 빠르기가 중중모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진모리가 어색하죠. 자진모리 되고, 그 다음에 최고의 빠르기가 바로 희모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빠르기 순서, 자, 느림부터 빠르기까지 요거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중중물이 지금 여기 홍구 마누라 나온다, 홍구 마누라 나온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앞에 스토리를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놀부는요, 부모의 유산을 이제 독차지하고 홍보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보는 가난 속에서 먹을 것조차 없던 이 홍보는 곡식을 구워 보려고 간청으로 갔다가 호방에게 한번 매품을 한번 팔아보겠느냐라는 그런 의외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뭔가 끼니를 제때 못 먹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간청에 가서 호방에게 이런 제안을 받아요. 매품을 팔아보겠느냐. 그래서 요걸로서 한번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보겠느냐. 그런 어떤 바로 제안을 바로 호방에게 받게 됩니다. 이런 제안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중중몰이, 안일이, 그 다음에 진양조. 여기서 진양조가 아까 전에 제가 제일 느린 조라 했죠. 그리고 뭔가 여기서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가지마오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 한들 죽살일까 하면서 뭔가 이제 아까 스토리 이야기 들으셨죠? 바로 매품을 팔아보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제 간다는 이야기죠. 이 앞에 이제 안일이 부분의 이제 이야기는 이 돈을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고 고기죽을 누름하게 11통이 되게 쑤어가지고 각기 한 통씩 먹여 놓으니 모두 식곤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잡박이를 자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홍구 마누라 깜짝 놀라며 소중한 가장 매품 팔아 먹고 산단 말은 고금천지 어디서 보았어. 여기까지 이제 쭉 매품 팔아서 이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진양조에서 이제 또 이제 가려고 하니까 가지마오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 안들 죽살일까. 백년영문 권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죽도록 골병된답니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무슨 돈인지 모르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보 영감 그런데 이 돈이 무슨 돈이요 하면서 어떻게 해서 생겨난 돈인지 좀 합시다 하면서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닐세 우리 고을 자수가 바로 백령 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시 30냥을 준다기에 대신 가기로 하고 싹으로 받아온 돈이지. 그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사연을 알았으니까 이제 마누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락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이제 쭉 내려가는데 흥보 아들놈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그의 모양으로 여러 개 이제 편집자전 논평이죠. 이 소술자가 이제 여기서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흥보 아들놈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 듣고 물소리 들은 그의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이렇게 나오더란 이야기죠. 이게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소술자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죠. 이게 편집자의 논평이죠. 그래서 아버지 병명 가시오. 냐 병명 간다. 갔다 올제 떡 한 보따리 사가지고 쉬어 그러죠. 철딱선이 없죠. 이게 바로 이제 철없는 자식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몰이 가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기쁜 산속에 있는 사나운 봄의 용맹 같은 용자 붙인 굴로 사령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간다. 그때 박홍보는 숱한 사람이요. 이게 숱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순진하다는 이야기죠. 원체 순진한 사람이라 벌벌 떨며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시 또 편집자전 논평, 소술자 개입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안일이 또 이제 들어가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봅니다. 쪽부터 먼저 볼까요?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자, 사령 중에 뜻밖의 흥보씨 아는 사령이 있던가? 아니, 박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 그려. 이렇게. 그래, 뒤에 보니까, 당신 골았소. 골단이 계란이 골지, 사람이 골라. 그게 어떤 말인가? 이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언어유희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말장난하는 지금 이 부분에서 언어유희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박생은 대신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곤장 10대 맞고 돈 30냥 받아가지고 벌써 떠나갔어. 흥보가 기가 막혀.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척이요 방울눈에 기운 좋습디다. 흥보가 말을 듣더니 허허 그전밤에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울더니만 옆집 개수 애비란 놈이 알고 발등거리를 허였구나. 발등거리 보세요. 밑에 보세요. 발등거리. 남이 하려는 일을 앞질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은 흥보뿐만 아니라 옆에 그 당시에 이 지금 백성들이 바로 몇 푼 팔아서 그래서 먹고 사는 지금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몰이가 나오면서 자 여기서 볼까요? 병령 가신 우리 영감 하마 오실제 되었는데 어찌하여 못 오신가? 병령 영문 곤장을 맞고 허약한 체질 줄인 몸에 병이 나서 못 오신가? 길에 오다 누웠는가? 아주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일이 나오고 돈 한 푼 못 벌고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인사불성 새아들이다. 흥보 마누라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안 맞았으니까요. 왜 남편을 뭔가 위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흥보가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주제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표면적 주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면적, 그렇게 이면적이죠. 숨어있는. 그리고 이면적 주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표면적 주제는요, 바로 이 형제 간의 어떤 우애, 그렇죠. 우애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근선징악을 나타내는 거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주제죠. 근선징악이고요. 하지만 이면적 주제는요, 아까 말했듯이 그 당시에 어떤 지금 시대적 상황이죠. 바로 양반들은 잘 먹고 사는데 백성들은 지금 엄청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조선 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 모습, 그렇죠? 경제적 지금 그런 부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 좀 잘 정리돼야 됩니다. 전체적인 지금 개략적인 간략하게 잘 좀 연결을 시켰으니까 이 스토리 좀 잘 이어놓으시고요.
자, 이 맥락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동일한 어구 반복, 운율 조성하고 있다. 처음에 아까 뭐였어요? 흥보 마누라 마누라 나온다. 흥보 마누라 나온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양조에서 보면은 가지마오 가지마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지금 반복적인 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자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게 편집자 논평은 판소리계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박홍부는 숱한 사람이라 벌벌 떨며 들어간다. 이게 이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물소리 들은 그의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이 자식 된 놈들이 물소리 들은 그의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이게 이제 서술자가 개입해서 이 인물의 어떤 대한 생각을 지금, 인물에 대한 이런 모습을 이제 자신의 이제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고, 비현실적 상황을 설정하여 사건을 효과적. 이게 가난이라는 상황이 비현실적 상황은 아니죠. 가난이라는 어떤 현실적 상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상황에 맞는 장단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수. 이게 그죠. 아까 제가 장단했을 때 제일 느린 게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희몰이,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양조에서는 이제 슬픔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제일 느린 지금 장단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양조에서 보세요. 슬픔이잖아요. 가지마오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 한들 죽사니까. 백년 영문 권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죽도록 골병된답디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이게 이제 슬픔을 나타내니까 진양조. 그렇게 이런 상황에 맞는 장단을 설정했다는 이야기도 맞죠. 예. 자, 그 다음에요. 2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죠. 흥보 안에는 흥보가 무사히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거 아까 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여기 보세요. 백년 가신 우리 영감 하마 오실째 되었는데 어찌하여 못 오신가? 백년 영문 권장을 맞고 허약한 체질 줄인 몸에 병이 나서 못 오신가? 길에 오다 누웠는가? 이게 이제 학수고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흥보는 매품을 팔지 못하게 된 상황을 세옹지마다, 이 세옹지마는 뭡니까? 인생의 어떤 길흉하복이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매품을 팔지 못하게 된 상황. 바로, 이거는 그냥 흥보가 기가 막혔겠죠. 그러니까 기가 막혀 할 뿐이지, 이게 세옹지마로 여기는 건 아니죠. 예. 그 다음 흥보 아들들은 매품을 팔게 된 흥보에 대한 책은지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철없는 놈들이었죠. 바로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매품 팔아가지고 돈 벌어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요? 저기 아까 했죠? 바로 갔다 올 때 떡 한 보따리 사가지고 오시오 했겠죠. 여기 철없는 놈들 아닙니까? 철없는 놈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측은지심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고. 그 다음 4번은 흥보는 매품을 팔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령의 말을 어불성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불성선은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야기죠. 이 흥보는요, 논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듣고 이게 뭔가 사리에 맞다 맞지 않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매품을 팔지 못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뭐 그냥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가 막혀 하는 상황이지, 그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이 조금 더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자, A는 볼까요? 이 부분이죠. 그죠? 자, 이 부분 쭉 갑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그렇죠? 옆집 개수 앱이란 놈이, 이게 이제 발등거리가 맞고 뭐라 했죠? 남이 하는 일을 앞질러 하는 일. 매품팔이를 먼저 지가 앞질러서 했다는 이야기죠. 흥부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돈을 받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 이제 중머리 밑에서 이제 마누라가 뭔가 학수고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A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았어요. 1번.
흥보는 매품 팔기에 실패하자 사령을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아, 그렇지 않죠. 사령을 원망하는 모습 없다 했죠, 아까 전에. 그냥 뭡니까? 흥보는 옆집 깨수 애비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매품을 팔았다는 것을 그냥 알고 그냥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지 사령을 원망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은 흥보는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과의 대화는 바로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바로 사령과의 대화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겁니까? 옆집 깨수 애비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매품을 팔았다는 것을 알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옆집 그 깨수 애비가 미리 매품 팔아 갔으니까 흥보 자신은 이제 매품을 바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팔 수 없다라는 처한 상황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 3번. 흥보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웃음을, 이게 뭘까? 아까 그 언어 유희가 있었죠. 말장난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당신 코라쏘라고, 지금 여기서 보면, 바로, 여기 보세요. 사령 중에 뜻밖의 흥보씨 아는 사령이 있던가? 아니, 박생은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 그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당신 골았어라고 하니까 골단이 계란이 골지 사람이 골라 이렇게 여기에 바로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해서 언어 유희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요것도 관련되는 것이죠. 그 다음 흥보의 매품 팔기가 실패하는 것을 통해 당시 서민들의 삶이 몹시 힘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매품 팔아서까지 살아가야 되는 그 당시에 서민들의 애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또 이해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이 판소리계 소설 몇 가지 중요한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 간략하게 그리고 선지 부분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0강 마무리하고요. 31강, 32강까지 해서 올해 2021년 문제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